그림을 좋아하는 과정에서 많은 댄서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. 운동을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음악을 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춤이라는 건 그림처럼 무언가를 표현하는 거다가 좋아서 추게 된 경우예요. 저는 어릴 적부터 미술을 해온 게 지금의 저를 만든 거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제 입장에서는 무대가 캔버스 같이 느껴져서 항상 그림 그리듯이 퍼포먼스를 짜거든요. 그래서 무대가 실제로 사람이 살아 움직인다 같은 느낌으로 와닿기보다는 그림이 되어 움직이는 느낌으로 좀 더 판타지스러운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. 제가 되게 현실적인 성격인데도 저한테 좀 판타지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훈련이었던 것 같아서 미술은 저한테 아직도 중요합니다. 제가 그림을 처음 그리게 된 건 초등학생 4학년, 3학년 때부터였습니다. 저희 어머니가 다재다능한 딸을 원했는지 이곳저곳 학원을 많이 보내셨는데 그때 처음 접하게 되었었어요. 저는 어릴 때는 계속 풍경화랑 정물화만 주구장창 시켰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. 그 정해진 공식이라던가 항상 그려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일러스트라는 거를 처음 접하게 됐었고요. 그때 한 친구가 미술반에서 낙서를 하는데 만화처럼 그려온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그런 일러스트를 접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한 미술보다는 정말 좋아서 그리는 그림을 그리게 돼서 낙서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패션 디자인 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, 대학은. 대학생 때는 그림이 위주가 아니라 패션이 위주였어서 점점 그림에 대한 그런 빈도수가 좀 적어졌죠. 그때는 제가 미술을 좋아한다,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왜냐하면 진짜 너무 아기 때부터 계속 해왔었던 거라서 이건 그냥 당연한 거? 정우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계속 그림을 그려야지. 좀 너무 당연했어요. 그래서 난 이걸 좋아서 하는 거야 같은 마음이 그때는 들지 않았었어요. 마지막으로 난 이제 이쪽이 더 이상 아니구나 하고 미술적인 부분들을 접게 된 건 26살부터인 것 같아요.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해라는 마음이 너무 들어서 과감하게는 아니고요. 좀 긴 시간 동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빙빙 돌다가 결국에는 춤이라는 종착지에 도착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동시에 틈틈이 그림 작업을 좀 해오신 거인가요? 어떠세요? 작업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민망할 정도로 어떤 감정이 들면 그냥 스케치북이랑 펜을 들고 막 그냥 남겼던 것 같아요. 그냥 그런 감정적 호소에 가까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. 좀 우울해하지 않았나. 사실은 마음속 깊이 뭔가 고민이 좀 있었거나 분노가 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. 그런 과정을 지나서 네. 최근에도 다시 또 그림을 좀 그리신다고 들었거든요. 네. 요즘에는 제가 한 번도 안 그려봤던 그림들을 좀 도전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있어요. 원래는 대형 그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. 근데 7년 전인가 8년 전에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 오빠가 전시회를 한번 열었었어요. 그때 같이 작업 한번 해보자. 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면서 이러면서 작업실 놀러 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림 안 그린 지 너무 오래돼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야, 너 큰 그림 그려봤어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, 아니요, 저 큰 그림 안 그려봤어요. 그랬더니 큰 그림을 그리면 정말 재밌어. 정말 놀러와. 그렇게 얘기했던 게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.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게 무슨 기분일까? 근데 항상 궁금했어요. 그걸 이제서야 해보는 건 호기심이 있는 단계까지 온다면 저는 무조건 도전하는 편인 것 같아요.
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연관이 되어야지만 배우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 제가 가진 세상을 더 넓게 만드는 거에 도움이 되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. 사실 제일 큰 캔버스는 아니어서 그래도 내가 어릴 때부터 좀 봐왔던 것도 있고 그려온 것도 있는데 도전치고는 좀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거를 눈앞에 딱 올려놓으니까 생각보다 너무 크더라고요. 생각해보니 저만한 그 캔버스더라고요.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지? 어떤 붓을 써야 할지도 고민이 될 정도로 진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좀 가장 큰 난관이었던 것 같아요. 여보세요? 얼마 전에 개인전을 연 친구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도움을 얻고 싶어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. 그 친구는 필독 작가님 실력이 필요해서 그렇지. 원래 필독은 댄서였어요. 그래서 저랑 처음 만나게 된 거는 춤을 추던 시절에 같이 배틀 하면서 만나게 된 사이고요.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전공이 계속 미술 쪽이었더라고요. 그 친구도 붓을 다시 잡고 열심히 그려서 지금 작가가 되었죠. 요즘에는 이제 그림 얘기를 좀 자주 하는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그리게 된 그림에 제 선생님이 되어달라, 저의 길잡이가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상황입니다. 헤이. 헤이. 안녕. 이구. 잘 지내셨습니까? 너무 잘 지냈지. 와줘서 고마워. 이거 옛날 거야. 그 요즘 뭐야? 요즘에 그런 거 없어. 안녕. 그거 어때 이거? 누나가 이제 활동하다가 이제 다시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한번 좀 대작을 좀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. 어느 정도? 사실 거실 벽 이런 데 좀 크게 걸고 싶어서 100호짜리 정도? 근데 누나가 취미로 그림 그리고 싶다 했잖아. 근데 그게 100호네. 내가 호랑이띠라서 100호인가 봐. 그러면 뭘 그리고 싶은데?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일단은 사람이 아닌 추상적인 느낌을 담고 싶어. 근데 그 추상적인 느낌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그림을 딱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했으면 좋겠어. 행복. 좀 쉰다라는 느낌이나 휴식을 준다라는 느낌이나 편안하다라던가 좀 그런 느낌을 주는 추상화가 그려지고 싶은 거야. 그럼 약간 그런 느낌을 그려야겠네.
자연으로 약간 풍경화 이런 거 어. 좀 지금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초록색 이런 보여지는 이 모든 디테일과 묘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모니카만의 풍경화. 나만의 풍경화? 일단 누나가 뭔가 엄청 전문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. 막 그치. 디테일이나 묘사들이. 그치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. 이런 오브제. 그러니까 우와. 이런 거를 이제 붙이고 하는 거를 골라주라고 하는데 이런 식물들을 제가 이걸 재료로 쓰는 거야. 거기에 붙이면서 접착제 필요 없이 바로 이 위에다가 안 마른 상태에서 좀 너무 좋은 말을 해줬어요. 생각보다 춤에도 이렇다 저렇다 할 정해진 규칙이 없듯이 그림도 그렇더라. 그러니까 결국에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춤 추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나를 표현하는 거야. 그냥 누나가 느끼는 대로 그리라고. 그 음악 안에서 춤을 표현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 공간, 이 캔버스 안에서 그냥 누나 표현하는 거야. 다를 게 없어. 그러니까 나눠서 생각하지 구분짓지 마. 그러니까 다만 그냥 사이즈가 큰 거지 뭐 거기에 부담을. 이 재료를 어떻게 써야만 해. 누나는 뭐 100%짜리 이거는 꼭 이렇게 그려야 돼. 꼭 이건 이 색으로 해야 해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다. 정말 마음 가는 대로 그렸으면 좋겠다.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도전하기가 수월해졌어요. 지금 몇 시니? 해 떨어지기 전에 누나 숲을 좀 가야 될 것 같아. 가자 그러면. 아니, 나 혼자 가고 싶어. 나만의 휴식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, 그림에서. 그럼 지금 간다고? 근데 나 혼자 가고 싶으니까 광석이 미안한데 집에 돌아가 줄래? 원래 필독을 그렇게까지 집에 데려다 주는 관계는 아니고요. 내려가면? 내려. 광석아, 진짜 여기? 여기 헬기장인데? 저는 좀 즉흥적인 성격이에요. 그래서 필독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빨리 마음으로 무언가를 느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필독이랑 둘이서 숲속을 가면은 좀 뭔가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서 저 혼자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. 간다. 잘 가, 광석아. 가. 안녕. 바로 가. 바로 갈게.